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마치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문회가 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청문회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청문회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주변에 그렇게 못 뽑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청문회. 제가 자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뿐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에 범죄 혐의에 부동산 투기에 각종 의혹들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건 뭐 신문 사설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온통 죄송뿐인 장관 청문회. 이러고 장관 내면 쾌재 부를 것. 이 정도로 사설이 나왔는데 이 장관 청문회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7명 정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모양인데 전부 다 답변이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사과드립니다. 이 얘기로 일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장관 청문회 하면 내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로운 그러한 그런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걸로 장관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개인 비리가 너무 많고 흠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막말 이거 뭐 지나가는 뭐 정말 그 나그네가 들어도 이해 못할 정도의 막말을 한 그런 장관 후보자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뭐라 그럴까 이 실망이 너무 클 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원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원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페북에다가 이 장관 후보자들하고 대통령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느냐. 웬만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데려놔도 이런 장관 후보자들보다는 낫겠다. 이 정도면 가히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불통에 꼰대가 따로 없다. 형편없는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한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듯하다. 이렇게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페북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해도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누굴 데려놔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우리 동네 통반장 이런 분들이 와도 장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통반장들이요. 교통딱지 한번 안 뗐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통반장들 정말 지역의 제1선의 살림꾼들이잖아요. 장관들, 웬만한 장관들 뺨치게 일을 다 잘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면 나도 장관 해도 되겠네. 차라리 나를 임명하지.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들어보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도 계속 안 받아들이고 말이죠.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부동산 투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말이죠. 아니 부동산 투기 방법도 아주 저질스러워요. 보면은요. 자기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거기다가 또 월세를 주고 야 이런 식이면은 누구는 장관을 못 하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중에는 소득세하고 증여세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하루를 앞두고 6,500여만 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대요. 이 사람 장관 안 했으면요 6,500만 원 안 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안 내겠죠. 아니 이 내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제일 아는데 나는 증여세 소득세 6,500원씩 안 내고 버티고 있어. 이걸 본인이 제일 아는데 장관 청문회 하루 앞두고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안 했으면 안 내고 버티는 거죠. 버티고 가고 뭐 위장전입 이런 건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여기 정말 이런 얘기를 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저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말 있잖아요. 뭐 씹다 버린 껌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교양 수준, 이 평균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장관 청문회 내내 깊이 반성한다, 송구한다. 18번이나 사과했대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발적 사건이다. 천안함 폭침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또 진영 행안부 장관은요. 정말 이건 심합니다. 재개발 자기 지역군에 재개발 딱지를 사가지고요. 투자해가지고 16억 차익을 받았대요. 16억 원. 16억 원이면요. 공무원의 경우에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도
아마 16억 원 못 벌 겁니다. 못 벌죠. 예, 이걸 갖다가 재개발 딱지 사가지고 한순간에 16억 원 차익을 봤는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것도 말 한마디예요. 국민 정서상 송구스럽다. 아니, 이거 무슨, 무슨 논문 답 쓰는 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그런 국민 정서상 투자는 가능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장관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 정서상 송구하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진짜 그러고 싶어요. 왜? 장관 하는 것 자체는 명예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명예스럽다고 하냐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장관, 차관, 고위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명예에 상응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제 지론이에요. 그런 자리를 만약 앉았으면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매각매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6억 원을 이것도 장관 될 줄 알고 샀나 모르고 샀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샀는데 어느 날 지금 장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옛날에 장관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예. 보건복지부 장관 하기 전에 샀는지 제가 보기에는 하고 난 이후에 샀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기 전에 샀으면 이 얘기가 벌써 옛날부터 나왔을 텐데 그럼 우리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에 샀는데 그러면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딱지를 산다는 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은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때 부동산 투기하고 아파트 하나 살라고 조합원 딱지 사고 이런 건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생겨가지고 투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국민 정서상 확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16억을 받은 차익을 챙겼잖아요. 예. 그러면 말 한마디로 송구스럽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장관을 그만두든가. 그렇잖아요. 16억 주고서도 장관 자리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16억을 다를 무슨 지역 발전 기금으로 내놓던가 장학 기금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말 우수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자녀들 교육 못 시키는 예. 자녀들 혼수 제대로 준비 못하는 이런 행안부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선 기금으로라도 내놔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16억 거의 내놔도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네요. 말로만 이렇게 송가다오면 됩니까? 그리고 문성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차례 의장 전입했는데 대답이 뭐래요? 입이 10개라도 또 할 말이 없대요. 아니 그런데 왜 장관 나왔냐 이거죠. 예. 이 참 문재인 정권 말이죠.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그분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가서 나라를 갖다가 좀 생각하는 마음에 이 발언한 것들 몇 가지를 문제 삼아서 친일파다 막 몰아붙여갖고 물러난 분도 있는데 발언 한마디 아니 여기 보니까 엄청나요 발언들이 씹다 버린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설에 나온 얘기인데 요약해서 나온 건데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장관이 계급상으로 보면 그 부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와 그런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도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돼요.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리더십이, 지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관들이 앉으면 그 밑에 계급은 낮지만 장관들보다 더 훌륭한 지식과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장관으로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장관을 하려면은 아주 단단한 실력, 그리고 자기 부처,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신망, 그 다음에는 깔끔한 사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매 청문회 와가지고 순 죄송하다만 하고, 이런 장관 되기 전에 막말을 갖다가 SNS 활동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들이 우리 장관으로 왔다. 직원들이 이런 사람을 얼마만큼 장관으로서 신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현주 TV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마침 그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같이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하도 이렇게 정말 장관들 임명 내정단 사람들이 함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특히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비판했냐면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 장관 이런 몇 명을 거론하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 015B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신인류의 사랑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대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나오는 건지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 이런 노래가 하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상황과 딱 맞다. 네. 이렇게 선창을 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뭐라 했냐면 그 개사를 한 거죠, 개사. 네. 어디서 이런 후보자들만 나오는 건지 이렇게 바꿔서 노래 부르면서 이 신적폐의의 인사들이다. 예. 국가관, 전문성, 도덕성 전부 형편없고 나라 망치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인명권자이고 내가 통치자냐 이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사람들만 줄줄이 내령하느냐. 예. 이렇게 이은주 의원이 꼬집었대요. 아유 참. 아까 좀 전에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예, 옛날 총리 비서. 예, 총리 친일 후보자였어요. 발언이라고 해서 뜯어보면 친일 발언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절을 겪었다라는 건데 친일 발언 하나 가지고 언론들이 밤새 기사를 쓰고 난리를 치고 해서 결국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0배, 1000배 나쁜 사람들이 나왔는데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안 쓰고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정당을 떠나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 정당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 좋은 부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원천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결여돼 있고 예. 그리고 자질도 결여돼 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직생활 30몇 년 했잖아요. 예.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그 부처를 쉽게 얘기해서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 장관을 오잖아요. 무슨 마음을 먹고 장관 지시하면 그 직원들이 따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 장관을 임명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국회에서 추천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지금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개각되는 사람들 전부 어려운 과제들이 자기 눈앞에 다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이 정도로 그 능력과 자질 면에서 부족하고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정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왜 다 물러났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하면은 제대로 총리 하나 못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언들 다 보면요. 문제가 되는 뭐 친일 발언도 뜯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뭐 자녀 문제 알고 봤더니 다 허위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꽤 많고 말이죠. 언론들이 공격을 해갖고 그걸 못 참고 교체하고 했는데 야 지금 보니까 말이죠. 참 더 악질들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대변인 윤창중 대변인 아시잖아요. 예,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집 앞에 가서 난리치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비서 막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진짜 아유 주변에 미투는 왜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근데 다 뻔뻔하게 국회의원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그나마 법이 있어서 말이죠. 깜빵같이 정말 이놈의 정권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